다른 기관들은 이런 이북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용법을 좀 아시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항상 종이 카탈로그를 보는 거에 이제 습관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사용법을 거기다가 좀 설명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카톡을 좀 열어보시면 아까 카talog 받은 거 보이시죠? 거기에 첫 창을 이렇게 열으시면 지금 아마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저랑 같이 한번 해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면 링크를 터치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있어요? 네,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저기는 저 창, 여기는 모바일이라고 써있는 이 창을 터치를 한번 하시면 터치하시고 그러면 상단에 지금 보면 카카오톡 공유를 터치합니다. 어디 있는지 찾으시는 거죠? 찾았어요? 단톡방에 초대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아까 다 받으셨어요. 아니 늦게 오신 분들. 아니, 하셨어요. 그럼 여기 있죠. 네네네. 공유랑 전담 됐어요? 카카오톡 공유를 터치합니다. 눌렀어요? 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밑에 나에게 보내기라고 떠요. 있어요? 네, 그럼 나에게 보내기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상단에 채팅방 이동을 해서 자기 거 이동으로 가요. 본인들. 됐어요? 여기 채팅방 이동이라고 뜨잖아요. 얘를 누르면 나와의 채팅방에서 다운로드 된 게 보여요. 됐어요? 다 되셨어요? 원장님도 되셨을까요? 안 되네요. 어떻게 눌러야 돼요? 여기를 누르면 얘를 누르잖아요. 그럼 나에게 그럼 여기를 가면 이게 원장님 거 떴잖아요. 그럼 이 상태로 그냥 계시면 돼요. 선생님 이거 원장님 터치인데 나에게로. 지금 가 있어요. 간 거예요. 네, 가 있어요. 가 있어요. 그냥 내려보세요. 네네네. 표현보다 얘가 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위로 볼게요, 여러분. 나와의 채팅방에서 아까 링크 있었죠? 걔를 꾹 누르시면 한 2, 3초 눌러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매뉴얼 창이 공지라는 게 나와요. 나와요? 네, 그러면 그 공지를 터치를 하세요. 맞아요. 이거를 됐어요? 네. 나 여기 몇 번 가야지? 공지 나왔죠? 그러면 공지 등록 예라고 하세요. 예. 공지 등록 예. 됐어요? 우리가 맞아요. 이거 나에게 꼭 원장님 어디에요?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나안 보냈어요. 원장님 터져서 나에게 다니까 다시 보낼게요. 나에게를 해서. 네네. 공부부터 전화할게요. 공부하러 할게요. 다 됐어요? 됐어요? 몇번 더 오셔야 나에게 항상 보고 싶을 때 이게. 네, 많아요. 됐어요? 바뀌었어.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상단에 이렇게 상단에 나팔 시대가 고기로 떠있죠? 네. 네, 그러면 고기 좀 터치할게요. 터치하면 이 창들이 떠요. 됐어요? 여기까지 다 됐어요? 아, 그러면 이제 저랑 해요. 봐봐요.
저희가 단톡방에 이제 여러 가지 받은 거 막 이렇게 있다 보면 나중에 얘를 찾고 싶으면 못 찾으세요. 그래서 나한테 보내놓고 공지에 올려버리면 내가 아무 때나 얘를 쳐다보기가 쉬우라고 제가 거기다 공지에 올려놓으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공지 있는 데다가 클릭을 하시면 한번 클릭해보세요. 그럼 저처럼 이제 이렇게 뜰 거예요. 이렇게 뜨죠? 자, 그러면 이 책을 내가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상세 설명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데 지금 잠깐 시간을 들여볼 텐데 페이지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4페이지 슬라이드 4페이지 가보세요. 책장처럼 이렇게 넘기시면 돼요. 그러면 넘어가요. 책처럼. 됐어요? 자, 그럼 그 4페이지에 보시면 저 보세요. 한 명 거를 보고 한 명 같이 보세요. 두 분이 저렇게 짝져서 보세요. 왜 그렇게 봐야 되냐면 자, 여기 한 사람을 켜놓고 그 사람이 클릭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3D 가스처럼 3개 짝대기 짝짝짝 있는 데 있어요. 있어요? 걔가 목차 리스트예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메뉴를 터치하면 목차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써있죠? 한 사람은 그걸 보여주고 한 사람은 실전 운행을 해보는 거예요. 원장님은 얘를 눌러보면 되겠죠, 이거? 자, 그럼 목차 리스트 나오죠? 같이 보세요. 목차 리스트 나오죠? 그러면 그 목차 리스트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보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럼 저랑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보면 네모박스 1, 네모박스 2 이렇게 써있는 게 있어요.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은 네모박스 2번에 클릭 한번 해보세요. 네모박스 2번 클릭. 네모박스 2번 클릭했어요? 자, 그러면 슬라이드가 25페이지로 넘어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목차를 봐서 내가 원하는 걸 보고 싶으면 거길 바로 클릭하면 그 페이지로 넘어가요. 이해되시죠? 그럼 25페이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기초부터 활용까지 완전 정보 페어 이렇게 써있어요.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슬라이드를 넘어가야 되는데 얘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넘어가요. 위에 꼭대기 X 있어요. X 클릭. 자, 그러면 얘 책상을 넘길 수 있는데 이러려면 또 처음부터 다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 밑에 요 밑에 동그란 창 있어요. 숫자 써져 있는데 있어요? 자, 걔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4라는 숫자 하나만 써보세요.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세요. 거기 있죠. 4라는 숫자 한번 쓰세요. 4.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부등호 표시 있죠. 걔 한번 확인. 그러면 4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요. 이해 이제 되시죠? 됐어요? 여기 안 들려요. 잘 안 들렸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잠깐만 계세요. 4페이지 슬라이드를 이렇게 좀 켜보세요. 글씨가 좀 작죠,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이 4페이지에 들어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4페이지 보면 양방향 모드를 누르면 페이지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게 된대요. 지금 그런 말들이 써 있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전체북이라는 데가 있는데 일단 내가 얘를 한번 확장을 시키거나 축소를 하면 반드시 그 페이지에는 X가 나와요. 얘를 눌러야만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X 한번 누를게요. 눌렀어요? X 사라졌죠? 그럼 요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여기 하단에 있어요? 얘가 전체북이에요. 걔 좀 한번 터치. 그러면 얘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대충 느낌만 보면 얘가 뭔지 알 수 있죠. 처음 보는 분들은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이 책을 많이 들여다본 사람은 아, 이게 어느 지점이구나 이렇게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게 전체 보기예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클릭. 그러면 그 페이지로 바로 떠요. 이해되시죠? 그 페이지로. 자, 그래서 요 페이지를 보고 그런데 나 또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 밑에 X를 반드시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페이지도 이동을 해요. 여기도 됐어요? 네.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 다시 한번 보세요. 슬라이드 5페이지 좀 보세요. 슬라이드 5. 찾았어요? 아까 목차 있었죠? 메뉴. 짝대기 3개 있는 데 있었잖아요. 그 옆에 보면 하살표 이렇게 내려가 있는 그림처럼 보이는 데가 있는데 걔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보관함이라고 해요. 5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보관함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았어요? 보관함이라고 있어요. 찾았어요? 그럼 이 보관함이 무슨 역할이냐면 저 봐봐요. 즐겨찾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슬라이드 5페이지 내용이 너무 중요한 거야. 내 시술을 할 때마다 내가 얘를 계속 볼 것 같아. 반복적으로. 그럼 할 때마다 얘를 계속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북막하다 저장을 시켜버리면 그 페이지가 계속 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북마크에 대한 설명 좀 해볼게요. 보관함에서는 북마크로 저장한 페이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보관함에서 저장한 화면을 터치하면 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한대요. 그걸 실습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보관함 한번 눌러보세요. 보관함의 위치가 어딘지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다시 X 누르고 X 눌러요. 그리고 어디 보시냐면 아까 우리 메뉴 있었죠? 메뉴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이거 속줄 조절 목차. 네, 목차 리스트. 메뉴 눌렀어요? 거기 보면 메뉴박스 1번에서 메뉴박스 1번 걔를 클릭 한번 하세요. 그러면 건강한 탈색, 폐업, 셀링 포인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있어요? 네. 거기 다 갔어요? 자, 그럼 내가 매일 교실에서 실습할 때마다 나는 이 페이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볼 것 같은 거야. 그럼 얘를 따로 설정해 놓으면 찾기가 편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그럴 때 이 페이지를 보고요. 여기 내용 좀 보세요.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페이지에 보면 이 옆에 빨간 거. 죄송해요. 제가 빨간 거라고 하면 안 되고요. 여기 보면 네모난 거 하나 있어요. 있어요? 걔 터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창이 하나 뜨죠? 네. 다시 한번 빠져보세요. 창 뜨죠? 그럼 거기다가 건강한 탈색 이렇게 한글을 쳐볼게요. 북마크 들어가보세요. 건강한 탈색. 아니 그걸로 들어가면 안 되고 요걸로 들어가요. 건강한 탈색. 건강한 탈색 쳐보세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확인. 건강한 탈색, 그리고 확인. 그러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바뀌어요. 이렇게. 확인 바뀌어요. 바뀌었어요? 자, 그럼 다시 보관함으로 가세요. 보관함으로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북마크 해갖고 아까 우리가 쳤던 그 슬라이드가 떠요. 이해되시죠? 내가 만약에 뭔가 레시피를 하나 저장을 해두고 싶다. 그러면 글씨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제목을 붙여놓고 확인을 누르면 북마크로 다 떠요. 여기도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기능 하나. 만약에 내가 이 보관함이 너무 철철철철 넘친다. 나 머릿속에 들은 게 많다. 다른 걸로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거기 쓰레기통 있어요. 그러면 삭제.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마크포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하단에 보면 자, 이렇게 하단에 보면 여기 더하기 있어요. 더하기 클릭. 자, 더하기를 터치하잖아요. 터치했어요? 여기 더하기 터치하면 여기에 아이콘이 다 들어있어요. 전송부터 해서 다 들어있어요.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뭘 해볼 거냐면 여러분 거기 보면 메모 있어요. 메모 있어요? 자, 메모 터치 한번 해보세요. 메모 터치. 아유.
이제는 같이 해야 요건 바로 알죠? 여러분 메모 패스. 제가 내일 회사 가서 다시 할게요. 대신에 얘는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이 슬라이드에 나만 알고 싶은 문구로 써놓고 싶은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운주야 사랑해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에 메모 글씨가 딱 떠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메모 거기다가 추가 내용을 막 써놓을 수가 있어. 우리가 핸드폰으로 글 써놓듯이 얘한테도 글을 써놓을 수가 있어요. 뭐 이 부분에서 나는 어떤 걸 뭐 더 중요해 어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써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요거는 제가 내일 회사에 출근해서 업로드하면 여러분들이 손 안 대셔도 돼요. 그냥 자동으로 제가 쭉 보내드리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일단 사용 설명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슬라이드 8페이지 좀 보세요. 슬라이드 8. 자, 얘는 뭐냐면 PC 버전이에요. 즉 얘는 아까 거는 우리가 모바일 핸드폰으로 사용 설명서고 얘는 내가 컴퓨터로 볼 때 사용법은 다 똑같아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 모바일에서만 프린터가 돼요. 핸드폰으로 프린트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프린터에다가 얘를 공유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컴퓨터에 얘를 카카오톡 지금 다 여러분들 컴퓨터로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열면 상단에 거기에 보면 프린트 하기라고 해서 아이콘이 떠요. 그래서 얼마든지 원하는 페이지대로 다 프린트를 좀 다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디를 보시냐면 슬라이드를 9페이지를 보시고 그럼 거기에도 똑같이 북마크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꼭 나와 있어요. 얘는 똑같은 방법이니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 됐었어요? 12페이지 상단에 보면 프린트 기계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클릭을 하면 전체 하기를 하실 수도 있고 부분 프린트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어디가 있어요? 프린트 다 어디가 있어요? 됐어요? 이거 프린트 아니야? 됐어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이 저보고 컴퓨터상에 더하기 표시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컴퓨터를 키잖아요. 그러면 얘를 정가운데다 놓은 게 아니라 이쪽 모서리에 놔뒀어요. 네, 그래서 화면을 보면 가운데 쪽에 있는 게 아니라 구덩이에 플러스 표시가 여기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를 누르면 얘도 똑같이 메뉴바가 다 올라와요. 아셨죠? 그래서 나는 노트북으로 보는 게 편하면 그걸 보시면 되고 모바일로 보시면 이걸로 보시면 되고 대신에 사용법은 여러분들이 한번 훑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진행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이제 공부 좀 해볼게요. 네. 이거 설명하기가 더 힘드네요. 네. 자, 여러분 오늘은 페어라는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용법 설명하는데 25분 지났어요. 큰일 났어요. 저 할 말은 되게 많은데.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목차 리스트 열어보시고 목차 리스트 그리고 막 나이 먹으니까 이런 거 못한다면 글씨가 작아갖고 뭐 눈에 배도 안 난다 막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저거 보려고 노력을 해.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건강한 탈색 페어 셀링 포인트에서 네모 박스 1번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자, 이 페어에 관련된 자료들이 여러분 대략
7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저희가 교육을 할 때마다 했던 모든 언어를 이 안에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미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품에 대한 홍보 이런 시간이라서 자세하게 막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특강을 받으셔도 그 내용을 자꾸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복습을 하지 않으면 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교육용 카탈로그를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나시면 나실 때마다 얘를 좀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페어는 여러분들이 뭘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되냐면 페어 셀링 포인트에 잠깐 보시면 거기에 제가 뭐라고 해놨냐면요. 건강한 탈색 페어 셀링 포인트라고 설명을 했고 페어가 하는 역할이 바로 얘예요. 페어는 기본적으로 탈색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탈색, 염색은 탈색이 아니고 탈색만 탈색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모든 모발을 밝게 하는 건 다 탈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시는 염색약, 새치 커버약, 먼내기 염색약 얘도 기본 베이스는 탈색인 거예요. 왜? 우리 모발이 자연 모발을 밝게 만들고 원하는 색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모제의 탈색과 탈색제의 탈색은 차이가 뭐냐? 레벨 차이인 거죠. 일반적인 연모제들은 최고로 많이 올려줘야 4단계에서 5단계 이상은 못 올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색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그 5단계 이상을 낼 수 있는 게 탈색인 거예요. 그래서 페어가 하는 역할은 뭐냐? 탈색을 할 때 이왕이면 좀 더 모발의 데미지를 적게 주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판단한 게 이제 이 페어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페어는 탈색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옆에 보시면 염색이라는 단어도 있고 중화라는 단어도 있고 보호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페어가 하는 역할은 한 번에 4가지를 동작을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고객으로 왔을 때 모발을 밝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탈색을 해서 이렇게 만들면 돼요. 저기 원장님처럼. 맞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탈색을 해보니 모발이 자꾸 데미지가 좀 있더라. 이왕이면 데미지 안 가는 쪽으로 좀 가고 싶어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방법은 탈색제에다가 가진 영양을 많이 채워 넣는 거였어요. 모발에도 영양제 많이 발라주고 두피 보호제도 발라주고 뭔가 앰플도 넣어주고 그래서 다양한 걸 많이 해봤잖아요. 하지만 막상 탈색을 하니 결국은 모발이 데미지가 그렇다고 안 가는 건 아니더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트리트먼트를 타면 좋기는 하지만 오히려 탈색에 방해를 해서 한 번 할 거 2번 하는 경우가 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용사가 책임질 게 아니라 애초에 그런 제품을 만드는 화학사가 올바르게 처방을 해주면 원장님들이 굳이 그런 트리트먼트를 다시 처방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페어는 거기에 가진 영양소를 미리 다 처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물 성분이 아예 없어요. 페어는 오로지 오일 성분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탈색을 하면서 모발이 열이 나서 건조해지고 손상이 많이 되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막아주는 역할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와서 붉은색 계열로 염색을 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붉은색 계열로 염색을 할 때에는 우리는 그냥 붉은색 염색하면 상관은 없는데 제 모발에 붉은색 염색해봐야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맞죠? 근데 고객이 선명한 빨간색을 원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밝고 더 강렬하고 더 정열적인 색을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머리를 아까 저 원장님처럼 탈색시키고 그런 다음에 빨간색으로 다시 염색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일단 제일 문제는 시간이에요. 맞죠? 제 머리에서 탈색시키는 시간만 또 3시간이에요. 거기에 또 염색하는 시간도 또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간에 대한 비용을 고객들한테 다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시간에 대한 인력 비용을 받는다기보단 탈색 얼마, 염색 얼마 우리는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모든 서비스업은 다 시간으로 돈을 따지고 있는데 미용은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시간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인력을 최대한 아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왕이면 탈색하고 염색하는 걸 한 번에 동작을 끝내버리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예요. 그래서 페어에 보면 빨간색, 노란색, 핑크색이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제 모발에 바르면 저렇게 탈색시켜서 빨강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요.
제 모발이 바로 저 뒤에 계신 원장님처럼 빨개져요. 안녕하세요. 네, 저렇게 제 머리가 빨갛게 변해요. 그러면 오히려 저게 훨씬 더 인력비가 아끼는 거죠. 여기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또 다른 걸 해볼게요. 만약에 나는 상관없어. 시간이 좀 걸리면 어때? 그냥 탈색하고 나서 빨간색 염색하면 되지. 이제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의 문제가 또 있어요. 뭐가 있냐? 유지력이에요. 탈색을 시키고 빨간색을 하면 3일도 안 가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페어를 해놓으면 저 상태에서 해놔도 유지가 좀 되는데 반면에 거기다 염색까지 한다. 그럼 유지력은 훨씬 더 길어지겠죠.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짧아도 4주 이상은 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화예요. 탈색을 시키면 머리색이 노래져요. 혹은 붉은빛이 난대요. 혹은 오렌지빛이 난대요. 얘네들을 중화를 해줘야 애쉬에 관련된 색상들이 표현이 되잖아요. 좀 더 차가운 색깔들이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유행하는 컬러는 여러분 회색이 아니에요. 요즘 뭐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은? 요즘은 회색보다는요, 요즘은 베이지 톤 제일 많이 하세요. 이제 회색은 한물 갔어요. 지금은 다 베이지스러운 색상 내지는 모래빛이라고 해서 차가운 골드색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그 베이스 역시도 모발에 조금이라도 노란기가 있으면 절대 표현되지 않아요. 베이지를 쓰면 난 이상하게 오렌지빛이 자꾸 돕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보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페어는 뭘 생각했느냐? 그러면 어차피 탈색을 할 때 그냥 노랗게 나와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화를 시켜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중화를 시키는 탈색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예요. 그래서 페어에서 나오는 색깔들에 보면 라이트 블론드라는 게 있어요. 그 색상을 쓰면 우리 모발에 갖고 있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이 세 가지를 다 컨트롤 해줘요. 그래서 최대한 모발을 창백하게 만드는 탈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페어는 단순히 그냥 탈색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일단 빠르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소비자가 다시 리콜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게 저는 페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페어를 말할 때에는 저는 항상 건강한 탈색법이라는 이 단어를 제일 많이 써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발의 데미지를 좀 적게 주는 방법으로 갈 수 있을까? 이제 이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리스트를 다시 좀 보시면 네모박스 1번에서요. 네모박스 검정색 하나 둘 세 번째 보면 프리미엄 컬러 시스템 건강한 탈색 6색상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거 좀 클릭해 보세요. 있을까요? 자, 거기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리프트 크림, 동그라미 2번에서 4번,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6번 나와 있어요.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 내용이 바로 여기예요. 리프트 크림은 반짝빛을 원하지는 않고 단지 밝은 탈색을 원할 때 흰색 물감처럼 색소가 없는 무색의 클리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됐어요? 즉 소비자가 무슨 색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밝게 해야 될 때 그럴 때 쓰는 게 리프트 크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보면 옐로우, 레드, 푸크시아라는 세 개의 색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탈색과 매니큐어를 동시에 할 수 있다. 검정색 머리가 왔든 탈색의 머리가 왔든 새치커버 고객이 왔든 오징어 먹물을 했든 헤나를 했든 블랙을 했든 잠깐만요. 숨 좀 먹어지고요. 그런 사람이 고객으로 왔는데 빨간 머리 해주세요. 노란 머리 해주세요. 핑크 머리 해주세요. 그러면 탈색 시키고가 아니라 애초에 페어에 레드, 페어에 옐로우, 페어, 푸크시아를 쓰면 모발색이 바로 바뀐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다섯 번째 보면 아쿠아마린 있습니다. 있어요? 자, 이 아쿠아마린은 어떤 사람들한테 쓰는 게 제일 좋으냐면 블랙으로 염색하신 분들, 아니면 자연 모발, 아니면 새치 커버를 좀 딥하게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밝게 하려면 모발에 붉은색이 좀 많이 표현이 되잖아요. 아쿠아마린이 민트색이에요. 얘는 표현의 색이 아니고요, 보색이에요. 그래서 이 색상을 좀 타서 쓰거나 하면 모발이 최대한 푸른빛이 나오게, 약간 푸르푸르 녹색빛이 돌게 이런 베이스로 바꿔줄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 6번 06번에 보면 라이트 블론드 있어요. 있어요? 이 라이트 블론드라는 색상은 탈색하신 분들 전용이에요.
탈색하신 분들. 그래서 아까 저 뒤에 계신 원장님 노란색 머리 하신 분 있잖아요. 저분이 탈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분한테는 라이트 블론드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봐봐요. 저 잠깐 보세요. 탈색을 지속적으로 하신 분들은 여기는 하얘져요. 여기는 노래요. 여기는 구리구리해요. 그죠? 그랬을 때 라이트 블론드를 쓰면 얘랑 극초를 최대한 좁혀주는 거예요. 근데 일반 탈색은 계속 띠가 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는 라이트 블론드는 저한테 쓰는 게 아니고 저렇게 밝은 분들한테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 와서 나 머리 붉은색 안 나오는 탈색 좀 해줘라 라고 얘기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쿠아마린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해되시는 거죠? 하셨으니까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저를 보세요. 헤어는 일단 설명은 다 끝났어요. 헤어는 이 6가지만 정확하게 각자의 역할만 정확하게 캐치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원장님들의 제일 문제는 뭐냐 창의력이 너무 또 발달돼 갖고 시키는 대로 하네. 자 일단 보세요. 리프트 크림이라고 있다고 했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저랑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아까처럼 목차 리스트 한번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여러분. 됐어요? 자 거기에 보면 네모 박스 1번에서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아까 육색상 밑에 보면 헤어 컬러 차트 시술 결과색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좀 볼게요. 리프트 크림을 블랙 염색모로 되어 있는 사람, 자연모인 사람, 염색모인 사람, 탈색모인 사람에게 시술을 한 결과의 가이드예요. 그게 옆에 보시면 옐로우라고 있어요. 헤어의 노란색. 헤어의 노란색을 블랙 염색모, 자연모, 염색모, 탈색모에 시술했을 때 결과의 가이드예요. 이해되세요? 나는 헤어가 어느 정도 색깔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컬러 가이드를 잠깐 보셔도 돼요. 밑에 보면 레드 있어요. 블랙 염색모에 시술한 결과, 자연모 그러면 자연모에 시술한 결과, 염색모는 염색모에 시술한 결과, 탈색모는 탈색모에 시술한 결과. 그게 결과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옆에 보면 푸쿠시아 있어요. 있어요? 네. 자, 푸쿠시아도 블랙 염색모, 자연모, 염색모, 탈색모 이렇게 있습니다. 있어요? 자, 밑에 보시면 아쿠아마린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라이트 블론드 있습니다. 얘가 가이드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페어를 안 써봐서 결과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예측이 안 돼 그러면 요거를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칼라칩은 제가 실제 모속에다가 저희 페어 산화제를 써서 30분간 자연 방치한 결과의 색이에요. 이건 컴퓨터 색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목차 리스트 한번 볼게요. 됐어요? 자 거기 네모 박스 2번에 보시면 네모 박스 2번 거기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리프트 크림 스와치 테스트 결과색이라고 있는 데 있어요. 있어요? 자 그거 클릭 한번 해보세요. 됐어요? 자 거기에 보면 리프트 크림 스와치 모속에다가 얘를 발랐는데 첫 번째 보면 먹물 염색모 오징어 먹물 있잖아요. 그거를 시술을 해서 리프트 크림하고 수동 산화제를 써서 자연 방치 20분 정도 두었더니 결과의 색이 이렇게 바뀌더라. 모속 테스트한 게 있어요. 다 찾으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색상별로요. 제가 다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슬라이드 페이지 하나씩 넘겨보실래요, 여러분? 한 개씩 넘기면 옐로우색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옐로우색에 대한 결과, 모속 테스트한 결과도 있어요. 하나 또 넘기면 레드도 있어요. 페이지 하나 그냥 쭉쭉 넘겨보세요. 아쿠아마린부터 라이트 블론드까지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슬라이드 37페이지 잠깐 보세요.
37 있어요? 자, 중간에 보면 혹시 이렇게 QR 표시 되어 있는 거 있을까요? 네, 그거 한번 터치해 보세요. 터치를 하면 제가 마네킹에다가 시술한 영상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터치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발라야 되는지, 원터치면 저쪽 원터치인지, 뿌리면 뿌리만 발라야 되는 건지, 투터치, 쓰리터치 제가 영상으로 다 해놨습니다.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QR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냥 터치해서 아, 터치 이렇게 하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다시 닫아볼게요. 개인적으로 기타 소리를 좋아해서 기타로 깔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3번에 보면 페어 도포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페어 도포 방법 있어요? 자, 거기 보면 네모가 검정색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원투, 쓰리 터치 밑에 보면 물 테스트 영상 있습니다. 있어요? 물 테스트 영상. 물 테스트, 페어 물 테스트 있을까요? 네, 물 터치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있어요? 이렇게 거기 QR을 탁 있죠? 터치. QR도 터치 한 번만 해주세요. 야, 잘 만들었다. 됐어요? 플레이를 해야지. 일단 적으세요. 이따가 페어를 시술하잖아요. 페어는 스트랜드처럼 이렇게 약을 긁어서 테스트 안 해요. 페어는 색소를 갖고 있어요. 염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테스트를 할 때는 물로 씻어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오판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익숙하잖아요? 그럼 테스트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 페어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물로 좀 씻어서 보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어떤 분들이 물로 안 씻고 그 물티슈 있죠? 뭐 그걸로 막 계속 닦아요. 그럼 한 통 다 닦아도 안 닦여요. 그러니까 반드시 물로 씻어서 보시는 게 제일 나으세요. 아셨죠, 여러분? 자, 그럼 다시 목차리스 다시 갈게요. 그래도 초반에 얘를 좀 설명해줘서 여러분 잘 따라가는 것 같아. 좋아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가시냐면 네모 박스 4번 페어 도포 방법 있는 데 있어요. 자,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있어요? 자, 실무 예제 해갖고요. A부터 J까지 있어요. 슬라이드 한번 넘겨보세요. 있어요? 자, Q&A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질문했냐면 전체 자연모양 경우 도포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해놨어요. 그 답변이 원터치로 도포합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써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화살표 그림도 있어요. 어떻게 바르시오라는 표시도 있고요. 거기 보면 시술 과정 준비 단계에서 제가 상세하게 아예 여기다 표시를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나 페어는 몰라서 못 쓴다는 말을 못해. 얘를 안 봤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오셨을 때 어느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지 좀 살펴보시고 얘를 보시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발라야 되는지 기준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슬라이드를 어디를 보시냐면요. (62페이지) 슬라이드 62. 됐어요? 자, 거기에 물음이 뭐냐면 자연 모발이 1cm 미만이면서 염색 모인 경우 도포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있어요? 대답은 뭐예요? 투터치로 도포합니다. 그럼 이제 적으세요. 이 투터치가 이렇게 바르느냐, 이렇게 바르느냐, 이거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밑에 보세요. 보시면 염색이 되어 있는 데가 1번 도표, 자연모가 2번 도포 돼 있어요? 그럼 적으세요. 기존에 우리가 했던 염호제들은 항상 자연 모발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염색 모발이었죠. 근데 페어는 일반 염색이 아니에요. 얘는 목적이 뭐냐면 탈색이에요. 탈색은 반드시 염색을 먼저 발라야 돼요. 인공 색소랑 자연 색소랑 누가 더 표백이 빨리 된다? 자연 색소가 빨리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기에 1번 도표, 즉 염색이 되어 있는 데를 먼저 도포한 후 방치할지 안 할지를 정하고 자연 머리 바르세요. 이 표시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얘만 보면 못한다는 소리는 진짜 절대 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한다는 건 정말 폐허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냥 폐허를 안 쓰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다시 목차 리스트 다시 가볼게요. 있어요? 자, 아까 네모 박스 3번. 3번 끝자락에 보면 폐허 주의사항이 있어요. 있어요? 자, 그 위에 보면 걷어내기 영상 있어요. 있어요? 자, 걷어내기 영상 클릭. 걷어내기 영상 클릭. 그리고 QR 클릭. 걷어내기 영상. 그리고 QR 클릭. 찾았어요? 찾았어요? 자, 그럼 이제 저 보세요. 걷어내기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1차를 도포했어요. 방치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을 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럼 저희는 샴푸 안 해요. 약재가 묻어있으면 그 불필요한 애만 걷어내고 다시 양을 조제해서 다시 재도포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봐봐요. 내가 1차를 도포할 때에는 1터치, 2터치, 3터치가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걷어내고 다시 도포를 할 때에는 전체가 탈세모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1, 2, 3가 없어요. 그냥 1터치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부득이해서 3번도 할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러면 걔도 그냥 1터치예요. 그래서 처음에만 1, 2, 3가 분리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 1터치. 대신에 남아있는 약에다가 겉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걔는 걷어내고 다시 도포한다. 이해되시는 거죠? 여기서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목차 리스트 다시 갈게요.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아니다면 아닐 수 있는데 아까 네모박스 거기에 2번에 보면 아까 그 걷어내기 밑에 보면 주의사항 있습니다. 있어요? 자, 걔 좀 클릭해 보세요. 주의사항 2번 어디요? 3번 네모 검정색 맨 밑에 주의사항. 페어 주의사항 있어요? 네. 자, 페어를 쓰시는 분이 이런 분이 있으세요. 했는데 막상 잘 안 나온 거예요. 샴푸를 하다 보니 들 빠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고객한테 어쨌든 잘 얘기를 해서 나오셔서 말리셔야 되는데 원장님이 그냥 하면 되겠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약을 조제해서 젖은 상태에 발라. 그리고 막 비벼. 그럼 된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물 닿으면 다 깨져요. 헤어는 무조건 건조한 모발이에요. 네, 젖은 모발을 쓸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주의사항 하나. 두 번째는 헤어는 랩핑, 열 처리하지 않아요. 그냥 실온으로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눈썹, 속눈썹 절대 발라주지 마세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제가 굳이 설명을 많이 안 해도 어쨌든 요즘에 법사항들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알죠, 여러분? 알죠? 설마 여러분 막 손님 눈썹 발라줘요? 아니요. 막 우리 서비스로 왜 눈썹 발라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이제 집안 망하는 수가 있어요. 되게 위험한 행위예요. 이거 사장님 영상 잠깐 꺼줘도 돼요? 정지 그냥 잠깐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은 1년에 한두 건씩은 반드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법정 소송 제일 작게 한 게 1200.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신부 있잖아요. 그 신부는 그 원장님이 돈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갈게요. 목차 리스트에 보시면 아찔하다. 무섭죠? 네. 다행이에요. 지금이라도 무서워요. 해진 적이 있어가지고 못했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네모 박스 3번 도포 방법 좀 갈게요. 잠깐만요, 여러분.
시기로 넘어갈게요. 페어는 산화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스타터라는 말을 써요. 스타. 그리고 이 스타터는 4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럼 페어의 종류에 거기 40 보세요. 슬라이드 40페이지. 찾았어요? 자, 페어는 일단 주성분 중에 하나가 우리 모발과 똑같은 케라틴 성분을 채워준 게 가장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보면 산화제가 베리 쇼프트, 미디움, 그 다음에 스트롱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있어요? 퍼센테이지를 따지자면 대략 1.5%, 3%, 6%, 9%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간혹 원장님들이 이렇게 하세요. 1.5% 나도 있는데 그럼 페어랑 내가 쓰는 산화제랑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과산화 수소에 산화제가 과산화 수소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보조제 역할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일반적인 염색의 산화제는 인공색소가 아니라 자연색소를 표백시켜주는 쪽으로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근데 페어는 인공과 자연색소를 동시에 표백시켜주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 성분이 달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페어는 페어기를 쓰셔야 모발을 가장 안전하게 시술할 수가 있어요. 저도 산화제가 매직스라는 연모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산화제랑 좀 같이 대처를 해서 쓰면 수입하는 제 입장도 편해서 저도 다량으로 계속 테스트를 해봤는데 페어를 다른 산화제랑 쓰면 결감이 엄청 거칠어요. 네, 그래서 그냥 페어는 페어 산화제로 쓰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어차피 일반적인 연모제들은 산화제를 별도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탈색제는 그냥 여러분들 매장에 있는 산화제 쓰시잖아요. 근데 페어는 산화제를 어차피 증정을 같이 해드리니까 그냥 페어 산화제를 쓰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페어의 전반적인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시기를 좀 해가면서 구조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페어는 뭐 염색이 되어 있든 염색이 안 되어 있든 어두운 모발이든 다 시술하는 데는 크게 방해받지는 않습니다. 단지 시간 차이예요. 아무래도 모발이 어두우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고 모발이 밝으면 시간이 그만큼 좀 짧게 걸리겠죠. 그래서 시간 차이만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쉬는 시간을 잠깐 가질 거고 모델을 좀 하실 분들은 미리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은 안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한 거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거 네네네. 아니 블랙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세미나잖아요. 세미나 시간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허용을 할 수 있는 거래야지 만약에 제가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마 우리 둘만 날 거 다 갈걸요? 결과들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 지금 벌써 8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10시만 되면 이제 가실 건데 그러면 결과들을 못 보기 때문에 세미나 때는 너무 어렵고 막 이런 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탈색을 하는데 탈색보다 페어가 더 낫다고 하니 그래 그럼 그 느낌을 좀 봐보자. 이렇게 좀 예쁜 눈으로 보셔야지 이 새끼도 한번 해봐 막 자꾸 이런 눈으로 보시지 마시고 네, 그리고 그렇게 좀 힘든 것들은 저희가 특강 때 해요. 왜? 특강은 시간이 좀 자유로우니까. 특강은 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해나 한 사람이든 오징어를 했든 뭘 했든 저희가 합니다. 하지만 세미나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고 여러분들은 결과를 완벽하게 또 보셔야 되고 이래서 저희가 너무 좀 난해하다 싶으면 제가 좀 커트라인을 해요. 그리고 저기 계신 원장님은 솔직히 전 어떤 연모제를 썼는지 감도 안 잡혀요. 그래서 저기 원장님은 그냥 한 가닥을 제가 테스트를 해봐서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뭐 요 정도는 보여줄 수 있는데 전체를 가지고 하는 거는 시간적으로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하여튼 그래요. 머리가 너무 까매니까. 일단 화장실 다니실 분 다니시고 모델 하실 분들은 저한테 잠깐만 오세요. 브릿지요.